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게시물만 24,000여 개인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모두 폐사한 새들의 사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800만 마리의 새들이 투명 유리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그대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는 약 2만 마리 정도라는 규모가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새들은 뜻밖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유리창에, 도로 위 투명 방음벽에, 그리고 도심의 빌딩 숲에서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유리에 부딪힌 거, 퉁 하고 부딪힌 거라고 보이지만 그 충격으로 이제 많은 경우 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인공적으로 세워놓은 구조물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생명이 이제 죽는다라는 게 참 잔인하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새들은 볼 수 없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투명 유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새들이 위험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돌았으니까 오후에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쭉 돌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이제 외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외측 더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외측 자주 봤으니까 그냥 지수가 외측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함께 향한 곳은 한 아파트 근처 도로변에 서 있는 방음벽입니다. 거기 외측에서 호랑지빠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몇 구간? 4구간인가 5구간인가 가장 끝구간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평범한 이 방음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평소에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새가 죽고 이제 부딪혔는지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불편해. 뭐 있어도 안 보일 것 같아. 세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바로 조류 충돌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방음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류 충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 맷빛이고는 좀 작긴 하다. 응. 맷빛이고 좀 작은 것 같아. 뭔가 집밥구리일 것 같아. 직박구리일 것 같아. 저희도 정확하게 동정할 수는 없는데 아마 지금 직박구리 아니면 맷비둘기로 추정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한 단체에서 진행하는 조류 충돌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80, 81 내측에 사체 하나. 이렇게 현장 조사를 나올 때마다 유리창 충돌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제 주변에서 충돌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목격한 적은 있고, 그 전까지는 아파트 방음벽이라는 것 자체를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조사 다니면서는 실제로 자주 목격을 했었어요. 인터뷰 중 실제로 비둘기가 방음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칸에 부딪히고 좀 전에 떨어졌어요. 집비둘기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소음 방지와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도심 곳곳에 이런 방음벽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투명 유리의 위협입니다. 이런 방음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새들이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명 방음벽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알리려 합니다. 집박이라는 새의 두개골입니다. 이거 다 죽은 사체들에서 네. 이렇게 주워서 모으신 거죠? 네네.
그 교육에서는 방음벽의 투명성에 대한 조류 충돌 이해와 또 유리창 반사에 의한 조류 충돌의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원님들이 만나서 그 연구 현장에 지금 와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봐도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빠르게 나는 새들에게 라이브 방송에 약속된 시간은 30분. 그동안 세 사람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cm, 10cm 간격으로 점 스티커를 붙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그렇게 붙일 경우에는 이제 새들이 통과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충돌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시공은 하지 않고 저희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용도로 이렇게 지금 임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슬프지만 솔직히 아쉬움 속에 라이브 방송을 마친 나영 씨.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 유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새가 직접 충돌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동참을 해서 최대한 줄이고 그만큼 새들의 죽음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새 한 마리가 구조되어 들어왔습니다. 심한 골절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 구조된 소쩍새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폐하출혈도 있었고 뭐 염증 삼출물도 있을 거고 굉장히 부종이 심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정상 소쩍새 사진인데요. 지금 양쪽 근육 크기가 비슷하죠. 그 음영도 비슷하고. 골절의 원인은 충돌. 유리창에 부딪히며 날개뼈가 부러졌습니다. 소쩍새는 어쩌다 유리창에 부딪히게 된 걸까요? 얘네가 유리창 보면 그 산이 비치잖아요. 산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산인 줄 알고 또 다른 산인 줄 알고 갔다가 그 산을 가기 위해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죠. 조류의 비행이 평균적으로 시속 한 32에서 7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는 4km에서 5km, 시속 4km에서 5km 정도인데 얘네들이 비행하는 속도가 크다 보니까 충돌에 관련된 충격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금은 골절 부위에 부종이 심해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부종을 가라앉히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의 수는 총 2,015마리. 그중 조류가 1,317마리로 전체의 65.4%나 됩니다. 구조된 1,317마리의 조류를 분석한 결과 그 원인으로는 유리창과 같은 인공 구조물의 충돌이 413건으로 전체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안에는 구조되어 온 많은 새들이 보호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새들은 언젠가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이곳에서 목숨을 달리할지 모르는 친구들이니까 재활관리사 김봉균 씨가 치료 중인 이 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는 참매입니다.
친구는 보시면 이 오른쪽 눈이랑 왼쪽 눈이랑 상당히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 눈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예요. 빠른 속도로 날다가 방음벽에 이 안면부로 충돌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이 안구의 뭐 각막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구조 당시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스스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 부종이 있는 안구 쪽에 안연고를 도포를 할 거고요. 봉균 씨는 혹시라도 참매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참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함에 있어서 시각적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참매의 경우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충돌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해도 새들이 먹이를 구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투명 유리가 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들어오는 야생 조류의 뭐 30%가 넘는 수준이 유리창 충돌로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수가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야생 조류를 위협하는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유리창에 충돌하는 사고이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1년에 800만여 마리의 새가 유리창 충돌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 속 투명 유리에 새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봉균 씨가 무척 분주해 보입니다. 저건 야외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 휴대용 카메라 같은데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방음벽 충돌 조사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균 씨는 오늘 국도변 방음벽으로 조류 충돌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29번 국도변. 지금 이 방음벽이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현장에 나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봉균 씨가 시간이 날 때 찾아와 둘러보는 곳이기도 한데요. 카메라도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뭔가 있습니다. 새의 사체입니다. 지금 훼손의 정도가 좀 많이 심각해서 어떤 종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의 몸 길이와 부리의 형태 등을 띠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집박이류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고 또 개똥집박이가 아닐까 의심이 되네요. 이번엔 또 뭘까요? 사람으로 치면 손목 관절부터 해서 이제 뼈가 조금 남아 있고, 이게 지금 조류의 첫째 날갯깃이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그 첫째 날갯깃의 길이로 미루어 봤을 때는 좀 덩치가 큰 새매 혹은 덩치가 작은 참매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목 수립과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라고 불리는 새들은 거의 다 법정 보호종이죠. 이 친구가 새매나 참매가 맞다면 이 친구 역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는 보호종이고요.
도로변 방음벽 아래에선 여기저기 흩날린 깃털과 언제부터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새 사체의 흔적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날아가던 새들이 미처 방음벽의 투명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새는 제가 봤을 때는 직박구리라는 새일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뭐 완전히 사체를 어딘가로 들고 옮기거나 아니면 뼈까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포식자에게는 눈에 띄지 않은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방음벽에 부딪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충돌 흔적이고요. 지금 이 방음벽에 이 깃털이 붙어 있거든요, 아예. 네, 그렇다는 거는 새가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는 그 신체 부위가 이 유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털이 뽑히면서 그 털이 이렇게 방음벽에 붙은 상태가 되어지는, 지금 여기도 그런 흔적이 있고 여기도 그런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새들은 왜 투명 유리에 그대로 부딪히는 걸까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도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왜 부딪힐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유리는 굉장히 울퉁불퉁했죠. 상도 이그러지고 바깥을 보더라도 이제 기술들이 좋아진 거죠. 유리를 보다 크게 만들고 보다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게 진화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내에서 바깥쪽의 경관을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보다 깨끗하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야생동물들은 이걸 인지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이유는 유리의 반사성입니다. 주변 경관을 반사해 마치 그곳에 실제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새들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투명 유리에 날아와 부딪히는 겁니다. 특수 처리로 반사성을 높인 유리 사용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로이 유리이기 때문에 다른 유리에 비해서 훨씬 더 거울처럼 반사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건물도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로이 유리로 처리가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꼭 로이 유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유리도 반사를 일으키긴 합니다. 다만 이런 로이 유리는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덮개 같은 게 껴가지고 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꼼짝없이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새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 시야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전방에 있는 구조물을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양한 시각이라고 하는 부위가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새도 눈이 두 개인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잘 못 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루를 좀 수상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가 유리창에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기록을 시작했다는 김윤전 씨. 3년 전부터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새가 충돌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집비둘기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보면 여기 날개가 보이고 여기 얼굴 쪽, 이 부분이 얼굴 쪽, 이쪽이 몸통 쪽일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유리를 좀 인지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동거리를 줄여는 과정에서
그 날개를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부딪힌 형태로 좀 볼 수 있고요. 늘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젠 투명 유리가 있는 곳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새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게 되게 특수한 환경 아니면 진짜 거대한 유리에서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에 유리만 있으면 그곳은 언제든지 이제 충돌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유리의 활용도가 높아진 도시는 새들의 잠재적 충돌 위협지대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윤전 씨의 충돌 조사 구간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죠. 요즘 이렇게 투명 유리로 많이 돼 있습니다. 또 도심의 수많은 유리벽이 반사하는 순간 새의 비행은 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투명 유리가 보이네요. 윤전 씨가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서울에 생기기 시작한 형태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보시면은 일반 정류장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유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켜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충돌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충돌 흔적 하나가 새로 생겼거든요. 제가 아직 기록하지 않은 거라 아는 건 이제 스티커가 없는 거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이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바닥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비둘기 날갯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쪽 깃털이거든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이제 기록을 올릴 예정입니다. 충돌 조사의 마지막은 늘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이 조류 충돌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정말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원래 새가 심지어 밑에 바닥에 죽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정말 많은 새들을 죽이고 있고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함으로써 보다 사람들이 이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실제로 윤전 씨는 조사 결과로 서울시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윤전 씨는 더 이상 새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별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미국은 최대 5억 9,900만 마리, 캐나다는 2,500만 마리, 영국 1억 마리가 유리창 충돌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미 일부 지역에선 이미 조류 친화적 디자인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곳은 미국 오리건주 최대 도시 포틀랜드였습니다. 매년 9월이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포틀랜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라는데요. 한 초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입니다. 굴뚝 주변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이시죠? 바로 북미 칼새의 일종인 복스 칼새입니다.
이 칼새 떼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Mid-September here, and Voxus swifts are on their southbound migration heading for Venezuela, where they'll spend the winter. And so we have a swift roost site here at Chapman Elementary School. It's quite famous, especially locally. It's a real spectacle that people gather on the lawn to watch. 그 보금자리가 바로 이 초등학교의 굴뚝입니다. 때를 지어 좁고 긴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칼새 습성의 안성맞춤인 곳이죠. 남쪽으로 이동하던 칼새가 잠시 쉬었다가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매일 4,000명 이상이 모이던 공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칼새는 어김없이 9월 포틀랜드를 찾았습니다. We came to see the birds, the Vox birds. And, we hadn't seen them before, and they certainly were magical. There were something like 30,000 of them, and really incredible because they swarm in a cloud, and then they all go down the chimney at the same time. I feel affirmed in life that the nature is still providing us with a spectacular event, but that there's a continuum from years and years and years that is still moving forward. Birds, for people in Portland, it's part of the nature of Portland. It's part of the continuum of life to nature, and I think it gives us a sense of where we live. 칼새들은 오늘 이 굴뚝 안에서 서로 체열을 나누고 포식자의 위협을 피해 안전한 밤을 보낼 것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오듀본 협회가 설립되고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한 것은 철새의 보호였습니다. When Audubon was founded in 1902, one of our first priorities was passing the first bird protection laws in Oregon. 그리고 2003년 포틀랜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국 야생동물 보호청이 만든 철새에 관한 도시 보존 조약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One was creation of bird habitat. Another was reduction of invasive plant species. Another was education and outreach. And the final one was reduction of hazards in the urban environment. One of the strategies that we developed was to really first go out and do research to look at whether we had a problem in Portland. 며칠 전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작은 새 한 마리가 구조되어 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유리창 충돌. 포틀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박위입니다. We couldn't find any fractures on the exam, so that's a good thing for it. Really, the only thing we can notice right now is that its flight capabilities are diminished. It's not able to fly as well as it needs to be released at this point. This one got lucky, I think, because it can still stand, it can still walk around, and it's even flapping its wings a little bit. Other birds aren't as lucky. Like, they come in and they can barely stand because they've hit the window so hard. One of the really common reasons for intake right now is window strikes. 도시의 발전은 건축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 수만큼 투명 유리창도 늘었습니다. 새들의 비행은 점점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오듀본 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새들의 심각한 위해 요소 중 하나가 투명 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Everywhere there's a window, we have greenhouses and we have windows in our small towns, and every once in a while, if you have a large picture window, you'll find a bird smacks against it. I mean,
You know, I mean, we all grew up with this. We've all seen it, and it's just a massive scale in the city with so many reflections and optical illusions, and it must be dizzying. Looking for dead birds each morning under buildings, and we found a lot. Finally, we went to the city of Portland and we said, you have a problem. We need some legislation, we need some laws to actually reduce this. 그리고 포틀랜드는 2012년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합니다. 친환경 건물 정책의 일환으로 조류 친화적 건축 지침을 체결하고 도시 건축물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That requires that buildings that have 30% glazing on any one side of the building that's untreated actually have to treat that glass up to 60 feet to make it visible to birds so they're not colliding with it. But in some cases, you actually have to introduce legislation or regulation. It's really sometimes the thing that starts to move the needle on some of these issues. 그리고 9년이 흐른 지금 포틀랜드에는 조류 친화적 건축 지침에 따라 설계된 건물들이 생겨나고 도심의 빌딩에는 친조류 창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유리창에 직접 저감 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리창 표면이 변질되어 나타나는 부식과 색깔 유리, 그리고 유리에 낀 때를 그대로 두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입니다. 투명 유리창에 일정한 간격으로 스티커를 부착해주면 되는데 충돌 저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The stickers that they can put on the windows can really help break up the reflection of trees and water, whatever they might be, where the birds think they're flying into the environment. It's really the reflection. So by putting the little dots on it or some kind of the mesh, it's going to break up that reflection. Therefore, they're not going to just fly into it and smack their little poor body. 새는 우리와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Birds are a sentinel. They're the proverbial canary in the coal mine, and they tell us about what we're doing to the environment that we share. (6월이) 시작되고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날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낮의 더위를 마다 않고 모인 사람들. 이 방음벽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방음벽에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한 재작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모니터링을 올 때마다 여러 개체의 새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쪽에는 한 많게는 10마리 정도 한 번에 발견되기도 했고 쇠딱따구리 이런 친구들, 까치, 오늘도 지금 발견된 친구가 까치고 닭새, 특히나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텃새들 위주로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그동안 학교 운동장과 도로 사이에 세워진 이 방음벽에 많은 새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시민들과 같이 이 스티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여기를 맞추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도 찍어주면 돼요. 이 오른쪽에서 이 점이 우측 상단에 가게 점이 있고 좌측 하단에 이 스티커가 가게 붙여주세요. 당겨서 이 밑에까지 딱 붙여주시면 돼요.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는
새들이 투명한 유리를 구조물로 인식할 수 있게 일정 간격으로 무늬를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그 간격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새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해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간일 때 새들이 여기를 인지하고 접근하지 않을까, 통과하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연구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위아래로 5cm, 좌우로 10cm 이내 간격으로 무늬를 넣으면 새들이 빠져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 스티커 부착으로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조류 충돌 터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종구 교수팀인데요. 새들이 인지하는 시각적인 표시와 간격, 방향, 크기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리라는 것을 얼마만큼 인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 터널 안에 새를 넣어 그 안에서 2개의 유리를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실제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유리창 앞에는 안전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리가 효과적인지를 관찰합니다. 실제로 저 안에서 조류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때 이 2가지 조건에서 2가지 패턴이나 이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지하게 되면 앞에 이 2개의 패턴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인지해서 피하는지를 보려고 이 2개의 패턴을 대비시켜서 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끼리 비교를 하고 이 패턴과 다른 패턴을 비교하면서 이제 계속 갈아 끼면서 이 패턴 간의 그 인지도의 차이, 아니면 피하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번과 색깔 패턴입니다. 1번 실험입니다. 일반으로 날아갔습니다. 1번과 대비 패턴입니다. 71번입니다. 네, 1번으로 갔습니다. 1번과 대비 패턴 실험입니다. 12번 실험입니다. 일반 유리창으로 날아갔습니다. 1번과 색깔 패턴입니다. 1번 실험입니다. 일반으로 날아갔습니다. 1번과 색깔 패턴 실험입니다. 56번입니다. 패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디귿리은 26번째 실험입니다. 반복되는 테스트 결과로 보면 새들은 분명 패턴이 있는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니은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리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유리를 조류들이 그 유리라고 인지하고 뭔가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는 더 장치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조류가 충돌을 최소한 줄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도로의 소음을 좀 덜 들으려 했을 뿐인데 새들에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방음벽이 더 이상 새를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스티커 유리창 충돌을 저감하는 이 스티커 부착을 사실은 완전히 유리창 충돌을 저감하지는 못해요. 대신에 저희가 스티커 부착 작업 전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새가 덜 죽게 되는 거를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감 효과가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방음벽을 2 구간으로 나누어 한쪽에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 결과 그대로 둔 방음벽에는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났지만 부착 구간에서는 현저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붙여가다 보니 150장이 넘는 방음벽 유리가
흰 점으로 채워집니다. 제가 조금 도움을 줘서 새들이 10분의 1로 죽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뭐 마음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랑 같이 이런 작업을 하니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새들이 부당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착을 했습니다. 새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리벽이 오늘 또 한 곳 늘었습니다. 여기 저기 하남 뒤쪽으로 가면 울타리 옛날 집에 가면은 창호동에 가면은 논습지 쪽으로 가면 의외로 중대백로보다 평소 새 관찰을 즐겨 한다는 사람들이 경기도 하남시를 흐르는 산곡천에 모였습니다. 중백로가 많이 서식한다는 거죠. 모두 오랜만에 나선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혹시 올라왔나 여기도 보이나 했더니 3마리가 보였어요. 하남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 이게 3개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도 다양성이 좀 높은 게 산곡천이 가장 그 다양성이 좀 높은 부분이 하나고요. 산곡천이 도심에 흐르는 여러 하천과 다른 이유는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하천이란 점인데요. 얕은 수심에 한강변에 있어 특히 물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 덕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종의 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텃새와 여름철새들이 번식이 끝나는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이면은 이제 대부분의 번식이 끝나고 9월 되면 여름철새들은 떠나가는 시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산곡천 탐조를 시작해 볼까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여름철새들이 탐조객을 맞이합니다. 네, 중대백로 같네요. 네. 눈 색깔이 중대백로가 색깔이 더 밝아요. 흰색에 가까워요. 눈 색깔. 그리고 부리 길이도 다르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매번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새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중대백로고 왼쪽이 새백로인데 새백로도 부리가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새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새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기 보 끝에 보면은 검은 댕기 호락이 있어요. 저기 콘크리트 끝난 데 있죠, 건너편에. 여기 맞춰져 있어요. 보시려면 이거 보셔도 되고. 탐조를 통해 새를 알게 되었다는 연혜주 씨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죠. 이제 주변에 소리나 아니면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새는 참새, 뭐 까마귀 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근히 또 이게 종류를 알아가 한 종류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탐조를 시작한 후 새들과 교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얘네들이 좋아하는 먹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서식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식 환경을 자꾸 사람 위주로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게끔 그런 얘네의 환경을 지켜주는 거. 그러려면 얘네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새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권리가 새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들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유리창 충돌을 좀 막거나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를 살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를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들은 오늘도 자유로운 비상을 꿈꿉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몰랐던 투명 유리의 두 얼굴. 보이지 않는 새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